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추석 연휴 내내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는 매일같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재명 투기 의혹 사업이라고 규정한 국힘당의 문논리를 그대로 받아 쉬지 않고 지속해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낙연 후보가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낙연 후보 캠프 공식 입장이 후보의 승인 없이 그냥 흘러나올 리가 없기에 이를 이낙연 후보의 입장으로 봐야 맞는 거죠. 더욱더 웃긴 건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캠프를 향해 네거티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네거티브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네거티브를 방어하는 이재명 후보 측을 향해 네거티브 공세를 멈추라는 황당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같은 당 후보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호남 경선에서 승리를 잡지 못한다면 결국 이낙연 후보의 경선 탈락은 기정사실화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네거티브 총력전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패착까지 가져온 겁니다. 이제는 추하다 못해 추잡하기까지 한데요. 이번이 이낙연 후보의 마지막 정치 행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욕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이낙연 후보. 마지막 길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직접 사업을 하면 좋은데 토지 매입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이 모든 토지 매입 자금과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모든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위험이 생기면 전부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무조건 성남시에는 손해보든 이익보든 무조건 4,600억 정도를 보장해라고 해서 제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했고요. 두 번째 선정 후에도 제가 920을 추가 부담시켜가지고 그 사업자께서 저한테 법정에 와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공산당 같더라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들은 실제로 저한테 피해 입은 사람들이고 또 국힘 또 새누리당 그 정치인들과 유착되는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저를 공격한다고 해서 같은 당 입장에서 그렇게 동조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이 후보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득권 세력의 어떤 저항을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걸 못하시고 한참 지난 뒤에 지금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그건 뭐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쟁점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21일 이낙연 후보님께 부탁을 드린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 듯해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고 나섰는데요. 더 이상의 네거티브를 종식시키기 위한 이재명식 정면 돌파로 대응에 나선 겁니다. 그는 이날 투자 내용에서부터 수익과 위험 부담, 민간 참여사 이익, 공영 대신 민영 개발을 결정한 이유, 민간 참여사 수익 등 쟁점 사항에 관해 간명하게 간추리고 알기 쉽게 설명했는데요. 특히 당시 집값이 2배로 오르는 걸 예측 못하고 더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저는 부동산 등락을 정확히 예측할 능력이 없다. 조선일보는 몰라도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 폭등으로 예상 개발이익을 2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세계 민간 참여 컨소시엄 중 5,503억 원 이상을 주겠다는 곳이 없는데 더 받아낼 수 없었다며 더 주겠다는 곳이 없었으니 공영개발 중단하고 민간개발로 가도록 방치해야 옳을까라고 물었는데요. 또 최근 이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공영개발을 하지 않았다고 추궁한 점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채 비율 통제로, 성남시는 지방채 발행 제한으로, 사업비 조달이 법적으로 불가능했다며 부패 토건 세력에게 뇌물받고 공영개발 포기시킨 국힘당, 그 국힘당 대통령인 MB가 민간개발을 지시해 공영개발 포기한 LH나 국힘당 소속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GH가 공영개발하게 해줄 리가 없었다고 당시 주변 상황을 소환했습니다. 민간 참여사 수익률이 수만 프로라 너무 높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금과 자본금이 다른 걸 모를 리 없는 조선일보가 내부자들처럼 국민을 땡땡땡 취급해서 수익률을 10,000% 운운하고 선동하는 건 그들이 원래부터 하던 일이라고 이해한다며
그러나 법학 전공하신 이 후보께서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분 못하시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는데요. 자본금 1억 회사가 500억 투자해서 250억 원을 벌면 투자 수익률은 50%이지 2만 5천 프로가 아니다. 자본금이 1조 원이라도 투자 수익은 여전히 50%지 2.5%가 아니다. 성남시는 한 푼도 안 내고 자본금 25억, 회수금 550억을 벌었으니 이 후보 계산식으로 하면 수익률은 무한대인가? 2만 2천 프로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다시 언론이 지적하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비난한 것과 관련해 언론인들이 모두 광주를 폭동으로 보도했지만 5월 광주의 진실은 민주항쟁이었다라며 대다수의 언론이 가짜뉴스의 경강부회식 왜곡 보도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항상 말씀하시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겠냐고 강조했는데요. 분별 없이 부안해동하는 이낙연 후보의 무지몽매함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8천억 가량의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제동을 걸고 공공개발을 통해서 5,500억 정도 환수했고 그 후에 그들이 예정된 부동산 수익이 예정보다 땅값이 2배 가까이 올라서 늘어난 것을 저의 책임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까? 누구의 책임이냐가 아니라 토건 세력과 국민의힘당 사이에 그런 유착관계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장이셨다면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기조라면 당연히 그런 게 뿌리 뽑혔어야 옳지요. 그 뿌리 뽑는 것은 국가사정기관이 하는 일인데 제가 검찰, 경찰, 감사원의 수없이 많은 감시를 받으면서도 이거 특히 그 사업 주체들이 곽상도니 뭐 원유철이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아무 문제 없이 지금 6, 7년 문제 아니 없었잖아요. 제가 그걸 묻고 있질 않아요. 그 네, 사람들이 잠시만요. 그렇게 하는 것을 왜 막지 못했는가? 정말 지금까지도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됐는가?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는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 마지막 4가지 당부를 건넸습니다. 첫 번째, 구태보수 언론과 부패 보수야당의 음해적 정치 공세에 편승하지 마시고 법에도 전례도 없는 획기적 방식으로 개발이익 5,503억 원을 환수한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권장해달라. 두 번째, 개발이익 환수법을 아예 법제도로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 세 번째, 보수 언론과 부패야당의 허위 주장에 부안해동해 동지를 공격하는 참모들을 자제시켜달라. 네 번째, 투자 수익률에 대한 명백한 곡해와 보수 언론 편승 주장에 대해 공식 사과가 어려우시면 유감 표명이라도 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최후의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에 방송인 김용민 PD는 이렇게까지 상세히 이야기했음에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본인 지능의 문제이지 이재명 도독의 유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공감 100%에 뼈를 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한다면 이낙연 후보의 최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옛날 사람, 옛날 정치인 이낙연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폭동을 알았습니다. 언론인, 이분들 거짓말해서 저 같은 사람 속였습니다. 그래서 언론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개혁 정신이 바로 호남 정신입니다. 저는 개혁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해 왔습니다. 기득권과 두려움 때문에 피하지 않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겠다는 후보가 아니라 이때까지 뭔가 해온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